추사 김정희 선생님 존경합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문인화가 추사 김정희는 20세기 우리나라 현대미술 1세대인 근거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았다는 건가? 청나라에 전달되었고 청나라 책 해동 금성원에 실리게 돼. 사실 김정희의 세안도만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혹 빠져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자료를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고 있어요. 추사 김정희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보러 갑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문인화가 추사 김정희는 20세기 우리나라 현대미술 1세대인 김용준, 김환기, 서세옥, 이중섭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정희의 또 다른 면모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일본인이 고구려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인 광개토 대항비를 우리나라 학자보다 먼저 발견해서 탁본을 떠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임나임본부서를 주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의 역사 분쟁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근거들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았다는 건가 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인의 주장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게 궁금하기는 했어도 계속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궁금하다 말았는데요. 세안도 영상 만들려고 김정희에 대해 알아보다가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 비봉에 있는 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동의 천재로 청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졌던 추사는 이것을 삼국사기와 연관지어 연구해서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써서 청나라에 보냈다는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회로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고고학자였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김정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 놓지 않았다면 이것도 일본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직접 보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지금 북한산 비봉에는 레플리카가 대신 자리하고 있어요. 1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기도 했고 또 한국전쟁 때에도 총격을 받아 심하게 마모된 곳도 있고 이러저러 하여 잘 보존하기 위하여 처음엔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앞이에요. 김정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선사고대관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에요. 사실상 김정희가 밝혀내기 전까지는 어떤 비석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정희가 아버지가 연경, 지금의 북경인데요. 연경에 가실 일이 있어서 이제 자제를 한 명씩 데려갈 수 있는데 김정희를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김정희는 원래 이제 박제가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박제가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조선에서는 마땅히 김정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는데 청나라의 대학자 옹방강을 만납니다. 그분은 그때 굉장히 연세가 많았고 70, 80 정도 되셨고 김정희는 이제 20대 청년이었는데요. 김정희의 우수함, 똑똑함을 옹방강이 알아서 옹방강이 가지고 있는 자료실, 청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금성문에 관한 한 그것을 김정희에게 마음껏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가 그 자료들을 마음껏 보고 조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벼슬길을 오르는 것도 이제 뒤로 미루고 비문들을 탁본을 뜨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밝혀낼 수 있는 건데요. 김정희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진흥왕의 순수비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진흥왕이 한강을 점령했을 때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비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실제로 진흥왕 순수비에 가면 김정희가 새겨놓은 글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문을 몰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는데요. 명제에 보니까 김정희가 아로 새겨놓았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광개토 대왕비도 어떠한 내용의 글이라든 것을 이미 밝혀놓지 않았을까요? 1800년대 일본 사람이 광개토 대왕비를 발견하고 탁본을 뜬 다음에 거기에 이제 탁본을 뜨기 위해서 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하게 마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마모된 부분이 주어가 상실이 된 거라 그것을 고구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왜 일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점령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임나본부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는 어떤 타당성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또 반박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도 반박 주장을 했는데 정인보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정희의 세안도에 이게 단문이 많이 있는데 청나라 사람 16분의 글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 3분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흥왕 순수비를 김정희가 금석합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 김정희의 세안도만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혹 빠져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존경합니다. 고대 선사관에 들어가니 신라 유물들이 보이고 조금 멀리 진흥왕 순수비가 보이네요. 진흥왕 순수비 뒤 벽에 있는 산은 북한산이고요. 환하게 조명을 받은 곳이 원래 진흥왕 순수비 자리입니다.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앞면에는 제목과 순수 배경과 경과 그리고 왕을 수행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옆면에 1817년 김정희, 조인영이 함께 남아있는 글자 68자를 심정하였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는 김정희가 탁본하여 청나라에 전달되었고 청나라 책 해동금성원에 실리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바로 이곳에서 총격전이 있어서 비석에 총자국도 여러 개 있었는데요. 다행히 명문들이 서쪽 바다를 보고 있어서 글이 없는 곳이 총탄으로 구멍 자국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함경도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땅 동남부에 있는 약하고 작은 나라였던 신라를 함경도에 이르는 큰 나라로 성장시킨 것은 20대의 진흥왕이었습니다. 순수비들은 진흥왕의 업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특히 북한상 진흥왕 순수비는 중국으로 가는 길을 장악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어요. 이젠 중국과 직접 신라가 교류할 수 있게 되었죠. 순수비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건 신라의 사회적 기반이 완성되었다는 뜻인데 일례로 밥그릇, 밥공기도 통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흥왕 때 밥공기를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고 신라인들이 같은 그릇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진흥왕이 백제를 쳐서 성공한 일을 기념한 비가 바로 이 북한상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사적 업적이 기록된 것을 1300년이 지나도록 확실히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록된 것만 기억된다고 추사 김정희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진흥왕 순수비로 확실히 밝혀져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네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김정희를 문화훼손한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김정희로 인해서 재탄생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흥왕 순수비를 뒤로하고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전시가 곧 시작되네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주요 소장품들입니다. 제목은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입니다. 이것도 빨리 가서 전시 소개 영상 만들고 싶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어요.